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케이팝을 들어요. 지금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국어를 시간 아깝게 왜 배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잖아요. 이런 말이 상식처럼 여겨지던 영국에서 지금 충격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밀어주는 동안 한국어는 지원금 없이도 영국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새벽부터 줄 서서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아우성치는 전무후무한 사태에 영국 왕실마저 K-팝 스타들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의 오만함은 한국 아이돌의 칼군무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로안 벤틀리입니다. 영국 교육부에서 15년간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담당하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아침 저희 집 거실에서 본 광경은 제 모든 경험과 신념을 뒤흔들었습니다.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폭발음 같은 비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일라. 제가 놀라서 외쳤지만 음악 소리에 묻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죠. 거실 한가운데서 11살 딸 아일라가 마치 빙의된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각도로 팔을 꺾고 허리를 돌리고 발을 정확한 비트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프로댄서 같았죠. 아빠, 와, 타이밍 완벽해요. 아일라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집이 떠나가라 음악을 틀어놓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에요. 이 부분 보세요. 아일라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움직이는 안무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스파가 뭐라고? 한국 걸그룹이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 전 세계가 다 아는데. 딸의 핀잔에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을 왜? 다음 주 학교 장기자랑이요. 리나랑 폴리랑 저랑 셋이서 출 거예요. 우리가 1등 할 거예요. 아일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열정적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장기자랑이라면 셰익스피어 연극이나 기껏해야 비틀즈 노래를 부르는 게 전부였는데 언제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 맞다. 아빠, 오늘 학부모 회의 가실 거죠? 엄마는 파리 출장이라. 응, 가야지.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는 지루한 회의. 수학 성적이 어떻고, 과학 프로젝트가 어떻고. 하지만 그날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비바꿀 폭탄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브라이튼 중학교 강당.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학부모들이 2배는 더 많이 모였고 다들 뭔가 들뜬 표정이었죠. 심지어 평소 회의에 절대 안 오던 아버지들까지 대거 참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오르자 술렁이던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노련한 교육자가 긴장한다? 최근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탄원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탄원서? 저는 옆자리 학부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탄원서 말인가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벤틀리 씨는 정말 모르셨어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요. 벌써 387명이 서명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너무 크게 되물어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전교생이 500명인 학교에서 387명이라니? 이건 거의 전교생의 부모가 서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나의 어머니, 변호사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었죠. 교장 선생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앱으로 공부하고 점심시간엔 도서관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듣기 연습을 합니다. 학교가 이런 열정을 계속 무시할 건가요? 다른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맥스는 프랑스어 시험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배운 한국어로는 벌써 자기소개를 하고 좋아하는 K-팝 가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살아있는 교육인지 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엘리도 그래요. 제 딸은 한국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지 않나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나라입니다. 보수적인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한때의 유행 때문에 300년 전통을 버릴 건가요? 10년 후엔 또 무슨 나라,
언어를 배우자고 할 건가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한국어입니까? 찬반 양론이 격돌하면서 강당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5년간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다뤄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어 교육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들은 하품을 하거나 시계를 보기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해 주십시오. 간신히 조용해지자 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어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재는요? 커리큘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소피아 엄마입니다. 이미 온라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학습 자료가 넘쳐납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교육 시스템이 19세기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젊은 부모들이 환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로 하버드 강의도 듣는 시대에 무슨 교사 부족 타령입니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영국 학부모들이 한국 정부의 교육 정책까지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아빠, 회의 어땠어요? 아일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어. 혹시 한국어 수업 얘기 나왔어요? 순간 저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걸? 아빠, 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청원 넣었거든요. 뭐? 학생들이? 네. 저희도 배우고 싶은 걸 배울 권리가 있잖아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일라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반에 새로 전학 온 한국 애가 있어요. 시우라고.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배울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언어인 영어를 전 세계가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만이 가치 있는 외국어라고 300년간 믿어왔던 우리, 그런 우리의 철벽 같은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살 제 딸 아일라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일라 방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딸아이가 헤드폰을 끼고 한국어로 된 무언가를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영국 교육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제가 서게 될 줄은. 학부모 회의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교육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학부모 회의에서 목격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벤틀리, 드디어 왔군. 지금 난리야, 난리. 외국어 교육과장 해리슨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 브리스틀, 전국 각지에서 보고가 쏟아지고 있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해리슨이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어 학습 동아리 증가율 217% 참여, 학생 수 32,000명, 대기자 명단 18,000명.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10년간 중국어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데 겨우 5,000명 모집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해리슨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어 수강 신청률이 역대 최저야. 작년 대비 32% 감소, 스페인어도 18% 줄었어. 반면 한국어는 정규 과목도 아닌데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교육부 차관 엘리자베스 워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합니다. 10분 후 대회의실로 모이세요. 대회의실은 이미 고위 관료들로 가득했습니다. 워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BC 뉴스에서 영국 학생들의 한국어 열풍을 톱뉴스로 다룰 예정이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인터뷰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정책을 고수하는 윌리엄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10년 전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 때도 그랬잖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겁니다. 그러자 젊은 정책연구원 사라가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평균 주 5시간을 한국어 학습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숙제하는 시간은 주 1시간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윌리엄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교육 체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교육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 워커 차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벤틀리, 당신이 현장 조사를 맡아주시오. 리버풀과 맨체스터 지역 학교들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틀 후, 저는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를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를 걷다가 한 교실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교실에는 30명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제가 묻자 한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에요. 매주 월수금 점심시간에 모여요. 선생님은 누구죠? 선생님은 없어요. 우리끼리 가르치고 배워요. 유튜브랑 언어 교환 앱을 활용하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도 아닌데, 선생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있다니. 리버풀의 상황은 더 놀라웠습니다.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동아리가 이미 3개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었죠. 작년에 5명으로 시작했어요. 동아리 회장인 17살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120명이 넘어요. 대기자만 50명이고요.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나요? 제 질문에 학생들이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요. 한국 웹툰을 원어로 읽고 싶어요.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꿈이에요. 한국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들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무감이나 압박감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교육부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수치와 통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워커 차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벤틀리,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네. 정말 이게 교육의 미래라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항상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학생들이 먼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 선택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워커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년 전통의 영국 교육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무릎 꿇다니. 윈스턴 처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버밍엄 종합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학교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조차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는 한글로 쓰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낯선 한국어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박, 진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 감탄사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인 마거릿 선생님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벤틀리 씨, 교육부에서 오셨다고요? 좋아요.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죠. 마거릿 선생님은 저를 프랑스어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5교시 수업 시간이었는데 30명 정원의 교실에 겨우 8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요? 결석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바로 옆인 교실에서 한국어 스터디를 하고 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옆 교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정규 수업에 참석하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 남학생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죽은 언어예요. 파리에 가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매일 유튜브에서, 넷플릭스에서, 게임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언어예요. 다른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 안 되나요?
왜 어른들이 정한 언어만 배워야 하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거릿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간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점심시간, 저는 학교 강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한 학생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 혁명을 요구합니다. 16살의 제이든이 외쳤습니다. 더 이상 죽은 언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문화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직접 봐야 할 현실이었으니까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한 여학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사에는 우리 세대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Not Today를 들어보셨나요? 청춘의 방황과 희망을 노래해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말해요. 이런 메시지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또 다른 학생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틀즈와 퀸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때도 기성세대는 걱정했죠. 하지만 결국 그것도 문화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한 학생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배우는 한국어가 만주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어요. 바로 단군왕검이죠. 그리고 고구려라는 강대한 나라를 함께 세웠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K-팝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에요. 저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죠. 강당을 나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교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벤틀리 씨,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양분되어 있어요. 절반은 전통 교육을 지키라고 하고 절반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지하면 더 큰 반발을 살 테고 허용하면 기존 교육 체계가 무너질 테니까요. 그때 교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학생회장인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벤틀리 씨,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소피아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전교생 500명 중 423명이 서명했어요.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 계획서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놀라서 계획서를 펼쳐봤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짜여 있었고 온라인 학습 자료 목록, 평가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학생들이 만들었다고요? 네. 우리도 진지해요. 이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교장실을 나온 저는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아일라가 오늘도 한국어 공부한대요. 이제는 한글로 일기도 쓴다네요. 그래요? 당신이 매일 야근하는 동안 우리 딸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어요. 어쩌면 아일라가 당신보다 미래를 더 잘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버밍엄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그 빈 교실의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워 보였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한 학생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답하자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아저씨도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조금.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저도 며칠 전부터 아일라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대화하고 싶어서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에 쓸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언어혁명인가? 교육의 위기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고 우리는 그 혁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버밍엄에서 돌아온 다음 날 교육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와 영상이 고위 관료들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돼.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교육부 수석 고문관 찰스 경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율 위반이야.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해. 하지만 젊은 관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찰스 경, 우리가 학생들을 억압한다면 더 큰 반발을 살 뿐입니다. 정책기획관 엘라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300년 전통의 영국 교육을 포기하자는 건가? 셰익스피어의 나라에서 김치와 불고기나 배우자고? 찰스 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워커 차관이 손을 들어 중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벤틀리, 당신 생각은 어떻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학생들의 열정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영국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뭔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잠깐, 재무 담당관 피터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이미 우리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교육에 연간 2억 파운드를 쓰고 있어. 한국어까지 추가하면 중국어 예산을 전용하면 됩니다. 제 제안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0년간 중국어 교육에 투자했는데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예산 지원 없이도 3만 명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요? 효율성만 따지면 교육이 되나? 찰스 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라틴어는 아무도 안 쓰지만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 그게 바로 교양이고 전통이야. 격렬한 논쟁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워커 차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여론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죠. 회의가 끝난 후 엘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벤틀리, 당신이 옳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찰스 경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 사무실에 인사 담당관이 찾아왔습니다. 벤틀리 씨,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신을 웨일즈 지역교육청으로 전근 발령한다고요. 웨일즈 전근은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한국어 정책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였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15년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웨일즈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일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싫어요. 여기서 친구들이랑 한국어 배우기로 했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념을 지킬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BBC 기자였습니다. 벤틀리 씨, 당신이 작성한 한국어 교육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누군가 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입니다. 아마 저를 지지하는 누군가겠죠. 좋습니다. 인터뷰하죠. 그날 오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교육 시스템의 경직성,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지와 비난이 뒤섞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공무원이 나타났다. 전통을 파괴하는 배신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서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찰스 경은 저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워커 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벤틀리, 당신 때문에 곤란해졌소. 하지만 여론이 당신 편이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65%의 학부모가 한국어 교육 도입에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달라는 플래카드를 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것은 버밍엄 학교의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중에는 제 딸 아일라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집회 소식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교재 제공, 교사 파견, 장학금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영국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찰스 경을 비롯한 보수파들은 여전히 저항했지만 변화의 물결은 거셌습니다. 공청회 전날 워커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틀리, 내일이 중요한 날이오. 당신이 공청회에서 발표를 해주시오. 저요?
하지만 전 이미 정근 발령이 취소됐소. 당신이 이 일의 중심에 서야 해. 준비하시오. 저는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와 사례,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내일은 영국 교육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 웨스트민스터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언론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긴장을 달랬습니다. 벤틀리 교수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과 학장 엘레노어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엘레노어 교수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당연히 와야죠. 이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언어학적 혁명이니까요.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한국어 학습 현상을 분석한 보고서예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언어 습득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3배 빠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적 동기 때문이에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이 만든 기적이죠.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워커 차관의 개회사 후 찬반 양측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찰스 경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여전히 영어권 국가들입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찰스 경이 계속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파괴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연단에 오르면서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아일라가 친구들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고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안 벤틀리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인사를 이해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네요.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6개월 전 3,000명이던 한국어 학습자가 지금은 32,000명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정규 교육 과정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딸이 프랑스어 숙제는 안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본다고 야단쳤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한국어로 일기를 쓰는 걸 봤어요. 문법책을 보며 스스로 공부하더군요. 프랑스어 5년 배워도 편지 한 통 못 쓰는데 한국어는 6개월 만에 일기를 써요. 다른 학부모도 발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 게임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가 아이에게 목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레노어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죽고 사랑받으면 번성합니다. 지금 한국어는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언어입니다. 그녀가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내년부터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0명이 지원했고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청중석에서 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버밍엄 학교의 소피아였습니다. 어른들은 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들어주지 않아요. 한국어는 우리가 선택한 미래예요. 제발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소피아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는데 그는 영국 최대 IT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가능 직원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만약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저희 패션 브랜드도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어 인재가 절실해요.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한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요. 찰스 경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때 또 한 명의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공작부인께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적 선택을 지지하며 왕실 차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후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청중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왕실의 지지는 결정적이었죠. 공청회가 끝날 무렵 워커 차관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부모들, 학생들,
심지어 일부 교사들까지도요. 벤틀리 씨,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일라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친구들이 다 아빠가 영웅이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할게요. 그날 밤, 전국에서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교사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보낸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였죠. 심지어 한국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태풍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었고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벤틀리 씨? 저는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비서실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공작부인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켄싱턴 궁전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켄싱턴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응접실에서 공작부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벤틀리 씨, 반갑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공작부인은 직접 차를 따라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를 아시겠죠? 한국어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네, 전하. 사실 우리 조지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죠. 찰럿은 K-팝에 푹 빠져 있고요. 왕실 자녀들도 한류에 빠져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며칠 전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영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봤죠. 그들의 눈빛이 정말 살아있더군요. 공작부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은 변해야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하.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영국과 한국 청소년 문화 축제를 열 예정이에요. 왕실이 후원하고 제가 직접 개막식에 참석할 거예요. 벤틀리 씨도 오셔서 연설해 주시면 좋겠어요. 왕실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죠. 영광입니다, 전하. 궁전을 나오면서 저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왕실이 움직이면 영국 사회 전체가 움직입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왕실이 한류를 인정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교육부 내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왕실이 지지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실용주의자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찰스 경조차도 왕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죠. 축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축제 전날 아일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서도 공연해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을 출 거예요. 연습은 잘하고 있니? 당연하죠. 이나가 한국어 랩 부분을 맡았어요. 정말 잘해요. 축제 당일 런던 하이드파크는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부터 K-팝 댄스 대회, 한국 음식 부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죠. 개막식장에 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이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놀랍게도 공작부인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작부인이 한국어로 인사하자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문화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다양성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요. 이어서 제가 연설했습니다. 6개월 전 제 딸이 거실에서 K-팝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였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글로벌 시민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머나먼 동양의 나라가 아니라 매일 만나는 친구입니다. 유튜브에서, 넷플릭스에서, 게임에서요. 이제 교육도 그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공연은 압권이었죠. 영국 아이들이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칼군무를 선보이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일라의 팀이 무대에 올랐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아이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킥 잇 백, 킥 잇 백, 킥 잇 백 더 타임. 관중들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인종도, 나이도,
계층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었을 때 비틀즈 때문에 부모님과 싸웠어요.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하셨죠. 지금 제 손녀가 방탄소년단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해해요. 시대는 변하지만 젊음의 열정은 똑같아요. 축제장 한편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벤틀리,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소. 이 열기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 동의합니다. 장관님, 다음 주 내각회의에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소. 준비해 주시오.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일라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아빠, 공작부인님이 우리 공연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잘했어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나도 몰랐어. 그저 아일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한국 대통령이 영국 총리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였죠.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왕실의 지지, 국민의 열망, 그리고 국제적 관심까지 모든 것이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왕실 행사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일라의 한국어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저도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도 한국어 배워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아일라가 제게 한국어 교재를 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미 바쁜데 아빠가 교육부에서 한국어 정책 만드는 사람이면서 한국어 못하면 어떡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육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했으니까요. 좋아. 너가 선생님이 되어줄래? 진짜요? 야호. 그렇게 저희 집 거실은 매일 저녁 한국어 교실이 되었습니다. 11살 딸이 45살 아버지의 선생님이 된 것이죠. 아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봐요.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아일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 체계라니 왜 진작 이런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음도 봐요.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의 해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어는 해가 왼쪽에 있고요. 정말 신기하구나. 누가 이런 문자를 만들었니? 세종대왕이요. 15세기의 백성들을 위해 만드셨대요. 영어 알파벳처럼 오래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언어 교육 정책을 다루면서도 한글의 이런 특별함을 몰랐다니? 그리고 아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인들과 만주족이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대요. 바로 단군왕검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함께 세웠다고 해요. 정말? 그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동북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구나. 맞아요. 우리 역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영국 학생들이 동아시아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처음이라고요. 아내도 우리의 수업에 합류했습니다. 저도 배울래요. 가족이 다 하는데 저만 못하면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매일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즐거운 가족 시간이 되었죠. 아빠,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해요. 아일라가 넷플릭스에서 이태원 클라스를 틀었습니다. 자막 없이는 못 보겠는데? 영어 자막 켜고 보다가 한국어 자막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점점 들려요. 신기하게도 딸 말이 맞았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니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긴 문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 회의에서 이를 자랑스럽게披露했죠. 여러분, 오늘 회의를 한국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안 벤틀리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찰스경의 표정이 볼만했죠. 벤틀리, 자네까지 한국어를 배운다고? 제 딸이 선생님입니다. 매일 저녁 가르쳐주고 있죠. 덕분에 가족 대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 말에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한국어 배운다고 하는데 같이 배워볼까 싶어. 우리 딸도
방탄소년단에 빠져 있어. 가사가 뭔지 알고 싶더군. 변화는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런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죠. 와, 김치 만들기 체험이에요. 아일라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저와 아내도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죠.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서 한국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서툴게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아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만든 김치라니. 완성된 김치를 맛보니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맛이 났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서일까요? 문화원 2층에서는 한국 전통 놀이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처음 보는 놀이들이 신기했죠. 아빠, 이거 봐요. 제기차기 5개 했어요. 아일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도전했지만 2개가 최선이었죠.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서예 체험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한글을 쓰는데 묘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 제가 쓴 첫 한글 작품이었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의미가 있었죠. 와, 아빠 잘했어요. 이거 집에 걸어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고 다양한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단순히 K-팝과 드라마만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학생이 되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초심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웠다. 아일라가 매일 느끼는 이 즐거움, 이 성취감, 이제야 이해할 것 같다. 다음 날, 저는 교육부에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 관료들이 먼저 한국어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찰스 경이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달간 배워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몇 젊은 관료들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도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으니 같이 배우면 좋겠네요. 결국 교육부 내에 한국어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발적 참여였지만 20명이 넘게 신청했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관료들도 점차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울 때는 모두가 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니래요. 서로 호칭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아, 그래서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구나.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 동아리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교육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관료들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벤틀리,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야. 워커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해주게. 교사 양성, 교재 개발, 평가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교육 전문가, 언어학자, 현장 교사, 그리고 학생 대표까지 포함시켰죠. 첫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사 부족이었습니다. 현재 영국 내 한국어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0명도 안 됩니다.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 대표인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활용하고요. 꼭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죠. 다음 날, 저는 주영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벤틀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교사 파견이 시급합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명의 교사를 선발 중이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고 돌아왔죠. 교재 개발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기존 한국어 교재는 성인 학습자 위주여서 청소년들에게는 맞지 않았거든요. K-팝과 드라마를 활용한 교재를 만들면 어떨까요? 팀원 중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배우면 효과가 클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교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안 웨이브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각 단어마다 인기 K-팝 노래나 드라마, 장면을 활용했죠. 평가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단순 암기 시험이 아닌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요. 말하기 평가는 K-팝 노래 부르기나 드라마 더빙으로 할 수 있어요. 소피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쓰기는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펠레터 쓰기, 읽기는 웹툰 읽고 줄거리 요약하기요. 전통적인 교육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현장 교사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즐거워할 평가가 나왔네요. 3개월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종합적인 정책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코리안 랭귀지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였죠. 정책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올해 9월부터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도입. 둘째,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교사 양성 및 파견. 셋째,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교육 방법 도입. 넷째, 문화 체험과 연계한 통합 교육. 다섯째,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내각회의 발표를 앞두고 저는 밤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영국 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내각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강요들이 모두 참석했죠. 오늘 발표할 한국어 교육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입니다. 화면에 통계를 띄웠습니다. 현재 3만 5천 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말이죠. 이들의 열정을 공교육 시스템 안으로 수용한다면 영국은 아시아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 초기 투자는 연간 5천만 파운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국어 교육 예산의 일부를 전용하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는 이미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이 한국어 가능 인재 채용 시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측면은 어떤가? 케임브리지 공작부인께서도 지지하신 바와 같이 문화 다양성은 영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한국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죠. 벤틀리 씨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것입니다. 외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시점이죠. 2시간의 토론 끝에 총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어 교육 정책을 승인합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하되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세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찰스 경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벤틀리, 자네가 옳았어. 나도 이제 인정하네. 시대는 변했어. 그의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BBC 브레이킹 뉴스로 영국 한국어 정규 교육 도입 결정이 나갔죠. 집에 돌아가니 아일라가 뛰어나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해냈네요. 그래. 이제 너가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와, 이제 한국어 시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CSE와 A레벨에도 포함될 거야. 아내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심지어 한국에서도 감사 인사가 왔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버밍엄 학교 소피아의 메일이었습니다. 벤틀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선택을 인정해주셔서,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영국 학생이라고요. 다음 주부터 시범학교 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이 폭주해서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죠. 이런 열기는 처음 봅니다. 선정위원회 의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등 10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각 학교는 9월부터 한국어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준비했습니다. 영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였죠. 영국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엄격한 방식보다는 소통과 참여를 중시해 주세요. 한국 교사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성공적인 실행뿐이었죠. 정책이 확정된 후 한국 정부가 저희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일라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명동이랑 홍대에 꼭 가야 해요. 그리고 한강공원도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놀랐죠. 와, 정말 크고 깨끗해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벤틀리 씨, 환영합니다.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날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한국 교육부를 방문해 양국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영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 도입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약속했습니다. 세종학당을 방문해 한국어 교육 시스템도 견학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다양한 교재들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노하우를 영국에도 전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가족 일정이었습니다. 아일라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을 방문했죠. 먼저 경복궁에 갔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아일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사극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한복 체험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했죠. 당신 정말 잘 어울려요.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니 꽤 그럴듯했습니다. 점심은 전통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나온 음식들에 놀랐죠. 이게 다 반찬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을 함께 먹어요. 아일라는 젓가락질도 제법 능숙했습니다. 김치며 잡채며 가리지 않고 잘 먹었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도 전통을 잘 지키지만 한국은 또 다른 방식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현재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저녁에는 명동을 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 떡볶이 먹어봐요. 아일라가 떡볶이를 사서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생각보다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이제 알겠어. 왜 한국 음식이 영국에서도 인기인지. 셋째 날은 한강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렸죠. 와, 정말 시원해요. 아일라가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도 경험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먹는 치킨의 맛은 특별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상을 즐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오후에는 홍대에 갔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 버스킹 공연, 독특한 카페들. 아빠, 저기 봐요. 방탄소년단 굿즈샵이에요. 아일라가 달려갔습니다. 저희도 따라가 구경했죠. 앨범, 포스터, 인형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사도 돼요? 그래, 기념품으로 하나 사자. 아일라는 한참 고민하다 작은 인형을 골랐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가정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교육부 직원의 집이었는데 진짜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어서 오세요. 별거 없지만 편하게 드세요. 집주인 가족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일라는 같은 또래 딸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 케이팝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언니는 누구 좋아해요? 나는 세븐틴 좋아해. 너는? 저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요. 언어는 달라도 좋아하는 것이 같으니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각종 나물들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 가정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다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아일라가 윷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었죠.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죠. 영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의 정신을 이해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인과 만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뿌리까지 알게 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아일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좋아요. 꼭 다시 올 거예요. 다음엔 한국어 더 잘해서 와야겠어요. 그래, 우리 모두 더 열심히 공부하자.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런던에 도착해서도 한국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 한강의 바람, 사람들의 따뜻함.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두 문화를 잇는 달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다. 이제 확신한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시범학교 운영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9월 학기 시작을 앞두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에서였습니다. 벤틀리 씨, 총리께서 직접 한국어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국가적 차원의 교육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려고요. 7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다우닝가 10번지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죠.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올해 9월부터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선택 과목이 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한다는 선언입니다. 총리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300년 전 우리는 세계에 영어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언어를 배울 차례입니다. 그 시작이 한국어입니다. 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해에는 50개 학교에서 시작해 5년 내 전국 모든 중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3만 5천 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책의 설계자인 벤틀리 씨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따랐을 뿐입니다. 교육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언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교육은 계속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특별한 질문을 했습니다. 벤틀리 씨,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제 딸이 K-팝을 좋아합니다. 딸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문화를 이해하는 달이라는 것을요. 발표가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BBC, 가디언, 타임스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톱기사로 다뤘죠. 영국 교육의 역사적 전환점, 대영제국, 한류에 항복하다. 미래를 선택한 영국의 젊은이들, 소셜미디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하는 영상이 계속 올라왔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한국어 수업 신청하러 가야지.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통을 버리고 유행을 쫓는다. 셰익스피어의 나라가 K-팝에 무릎 꿇다니. 하지만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73%가 정책을 지지한다고 나왔죠. 한국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어, 세계로 뻗어나가다. 영국이 인정한 한국어의 가치, 문화 강국 코리아의 위상. 발표 다음 날 학교 현장은 들썩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한국어 수업 신청이 폭주했죠. 버밍엄 학교의 소피아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벤틀리 선생님,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어요. 이제 정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범학교 교사 연수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사들과 영국 교사들이 함께 교육 방법을 연구했죠. 한국어의 특성상 말하기와 듣기를 중시해야 합니다. K-팝과 드라마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문화 체험도 함께하면 좋겠네요. 열정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8월 말 드디어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코리안 웨이브 시리즈 1권의 표지에는 런던 타워브리지와 서울 남산타워가 함께 그려져 있었죠. 와, 정말 예쁘다. 아일라가 교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첫 단원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네요. 교재 출간 기념회에서 출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40년 출판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9월 1일 역사적인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브라이튼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일라의 학교였죠. 안녕하세요. 30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일라도 있었죠.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시간에는 볼 수 없던 열정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한글이 생각보다 논리적이에요. 배우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이 벌써 기다려져요. 김 선생님도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들은 보기 힘들어요. 정말 보람찹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첫 한국어 수업 정말 좋았어요. 아일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아일라가 K-팝 춤을 출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죠. 그날 밤 전국의 시범학교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첫 수업을 마쳤다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국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전국의 시범학교를 순회하며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맨체스터의 한 학교에서 만난 16살 올리버는 이미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일기 좀 봐주세요. 맞춤법이 맞나요? 아주 잘 썼네요. 석 달 만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해요. 한국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늘었어요. 진짜 재미있어요. 리버풀의 한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김밥을 만들고 한복 패션쇼를 기획했죠. 이 모든 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후 학교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 되었죠. 12월 첫 학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수업 만족도는 95%를 넘었고 출석률은 98%였습니다. 다른 외국어 과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배우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졌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한국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이었습니다. 아일라가 온라인으로 친해진 한국 친구 가족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 가족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딸 수아는 아일라와 동갑이었죠. 웰컴 투 런던. 아일라가 공항에서 수아를 맞이했습니다. 아일라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두 아이는 처음 만났지만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런던 곳곳을 함께 돌았습니다. 빅벤, 런던 아이, 대형 박물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화였죠. 영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이거는 시계탑이야. 빅벤.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영국식 저녁과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로스트 터키와 김치, 크리스마스 푸딩과 식혜가 한 상에 올랐죠. 이렇게 두 나라 음식이 함께 있으니 특별하네요. 김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수아는 아일라에게 한복 인형을, 아일라는 수아에게 해리포터 책을 선물했죠. 고마워.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 나도 한국어 더 열심히 할게. 이별하는 날, 두 가족은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서울에서 만나요. 그래요? 꼭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교육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200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 모든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성과를 인정했죠. 2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찰스 경이었습니다. 벤틀리, 자네에게 사과하고 싶어.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자네가 옳았지. 내 손녀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네. 할아버지보다 한국 역사를 더 잘 알더군.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미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야 이해했네. 고맙네. 벤틀리. 그의 악수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3월, 아일라가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정말? 자신 있어?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아일라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죠. 대회 당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일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튼 중학교 아일라 벤틀리입니다. 오늘 저는 언어가 연결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일라의 한국어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K-팝을 통해 한국을 만났고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마음속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만주족이 공유하는 역사를 배우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비록 대상은 받지 못했지만 장려상을 받았죠. 아빠,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일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영국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네 꿈을 응원한다. 4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영국을 방문했죠. 영국이 보여준 교육 혁신은 전 유럽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프랑스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언어 교육,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5월, 첫 한국어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GCSE에 한국어가 정식 과목으로 포함된 것이죠.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시했습니다. 시험 어땠어? 제가 아일라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특히 K-팝 가사 해석 문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6월, 한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죠. 영국의 한국어 교육 도입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첫 학년도가 끝났습니다. 성과 발표회에서 놀라운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수 5만 명, 돌파 학업 성취도, 전 과목 평균 15% 상승 진로 희망, 한국 관련 직업 선택 30%. 이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의 성공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벤틀리 씨, 당신이 만든 변화가 제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매일 행복하게 학교에 가요. 꿈이 생겼대요. 그날 밤,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영국 교육의 역사를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고 무엇보다 제 딸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일라가 정원에서 한국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딸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들어오세요. 수아가 아빠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일라가 아저씨 얘기 많이 했어요. 영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화면 속 수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네. 이번엔 저희가 영국에 갈게요. 통화가 끝난 후 아일라가 제 팔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아빠는 그저 네 선택을 지지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변화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한 아이의 춤이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꿨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통로이며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끈이다. 오늘도 영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 더 넓은 세계를, 더 다양한 가능성을, 더 큰 꿈을 만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다. 지금까지 영국 교육부 관료였던 로안 벤틀리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11살 딸의 K-팝 사랑이 어떻게 영국 교육 정책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끔은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혁명을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놀라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놀라운 영향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